오늘은 제한 능력자에 대해 다뤄볼게요. 저번 시간에 권리의 비교 개념을 공부하면서 법률 요건이랑 법률 효과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법률 요건이란 법률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원인이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법률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행위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데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 말고도 성립 요건이 더 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당사자는 누가, 목적은 왜, 의사표시는 어떻게입니다. 누가 당사자고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 것이며 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예를 들어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갑이 당사자고요.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는 게 목적, 카톡을 보낸 게 의사표시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효력 요건도 함께 갖춰야 돼요. 이 요소를 제대로 못 갖추면 성립은 했지만 빈 껍데기뿐인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효력 요건 중에 어떤 법률행위든 모두 갖춰야 될 일반적인 효력 요건을 보자면 성립 요건들의 문제가 없어야 돼요. 당사자에도 문제가 없고 목적에도 문제가 없고 의사표시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자 없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각각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건지는 하나씩 다뤄볼 건데 오늘은 당사자에 관한 내용, 그 중에서도 행위 능력 위주로 볼게요. 당사자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말하는 능은 능할 능에 힘 역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풀자면 능이 할 수 있는 힘인데 여기선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에서 말하는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이 있는데요. 권리 능력은 제대로 권리 가질 수 있어? 의사 능력은 제대로 된 의사가 있어? 행위 능력은 제대로 행위를 할 수 있어? 책임 능력은 제대로 책임질 수 있어? 로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행위 능력을 공부할 거라 자세하게까진 못 다루겠지만 간단하게만 보자면 우리 민법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니 권리 능력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자격입니다. 반면 물건은 권리 능력이 없어서 권리 귀속이 불가합니다. 동물은 권리 능력이 있다. OX, X예요. 지금 누구만 권리 능력을 가져요? 살아있는 사람만 가지는 건데 동물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참고로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봅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은 사람은 사람인데 뭐가 아니라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권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참고로 권리 능력 관련해서는 임신한 태아가 태어나는 과정 중에 정확히 언제부터를 생존한 걸로 보고 언제부터를 사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사람이 실종되거나 사고가 났다면 언제 죽은 걸로 할 건지 나중에 다뤄볼 거고요. 의사 능력은 제대로 된 의사를 낼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말을 줄이면 변별력이 됩니다. 권리 능력이 산 사람인지 보는 거였다면 의사 능력은 제정신인지 보는 거예요. 유아나 만취된 사람, 이런 사람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행위 능력 보기 전에 책임 능력부터 볼게요. 책임 능력은 말 그대로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인데 여기서의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인데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성립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의 잘잘못을 인식할 수 있어야 책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행위 능력은 말 그대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여기는 법률이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즉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오늘 다뤄볼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의사 능력은 어때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무효로 만들려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무효가 돼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어때요? 술이 만취돼서 한 의사표시란 걸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모를까. 술을 아무리 마셔도 겉으론 티 하나도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정말 예상치도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변별력 없는 사람을 그때그때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판단을 못할 만한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죠. 법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못할 만한 사람을 3명 정했는데 일단 미성년자는 아직 어려서 경험이 부족하죠. 몸만 컸지 아직 어른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 2분은 어른이긴 한데 상태가 안 좋아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분들이에요.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면 피한정 후견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분이고, 오락가락 정도가 아니라 가락가락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태가 더 안 좋아서 정신이 쭉 나가 있는 사람인데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3사람은
제한 능력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행위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위 능력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법률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풀어서 말하면 법률 행위를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 제한된 사람인 건데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만한 사람인 겁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들어가는데 여기 피특정 후견인은 안 들어갑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무효로 바꿀 수 있는 권리예요. 무효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유효였다는 겁니다. 유효였는데 뭐를 해서 취소를 해서 무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유효는 유효인데 확실히 유효로 정해졌어요? 아니면 무효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무효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자체가 미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완성은 미, 한, 성. 이분들은 말 그대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라 보호가 필요해요. 우리 민법 2조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도 하는데 상대방의 믿음과 의리를 지키란 말이에요. 보통은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는데 제한능력자 제도는 누구를 보호한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것도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의칙대로라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상대방이 아닌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다 보니 신의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대로 판단을 못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제한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반면에 신분법, 즉 가족법은 어때요? 가족은 남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라서 무엇보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해요. 결혼을 아직 안 하셔서 와닿지가 않는다면 연애로 생각을 해볼까요? 결혼 안 하신 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든 예전에 만나는 사람이 있었든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고백을 하셨든 받으셨든 어쨌거나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한 능력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죠. 제한 능력자라고 해도 엄마 나 옆반에 누구누구 맘에 드는데 고백을 못하겠어. 엄마가 대신 가서 내 마음 전해줘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고백받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받아줄지 말지 고민 중인데 법정 대리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애한테 고백을 했던데 결정을 못하고 있더라. 그래도 내가 찬성하니까 지금부터 너넨 사귀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이런 건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길어야 몇 년 사귀는 연애도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데 하물며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가족법은 어련할까요? 가족법은 가족의 구성 등을 다루는 이질적인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한능력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행위도 적용이 안 되는데 사실행위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고 있죠. 공부를 하면 지식이 늘어나는데 지식이 늘어나는 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핏물이 흐르는 생고기가 있어요. 이걸 불판에서 구우면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지겠죠? 이 굽는 게 사실행위인데 제한 능력자가 구웠으니까 다시 빨간 생고기로 돌아가라고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불법행위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제도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법, 즉 가족법상 법률 행위인데 쓸데없는 걸 구태여 붙이는 걸 두 글자로 사족이라고 합니다. 제한능력자 제도에서 안 쓰는 사족은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사족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불사족은 나중에 대리행위 파트 다룰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는데 의사 능력까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라 행위 능력이 없죠? 술에 만취한 거예요. 만취된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는 거죠. 미성년자가 술에 만취된 채로 법률 행위를 했대요.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어떻게 할까요? 행위 능력이 없는 걸 이유로 한 취소와 의사 능력이 없는 걸 이유로 한 무효가 경합하는 건데 무효는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원래는 뭐였는데 유효였는데 취소권을 행사해서 무효로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개 중에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개 중에
뭘 고르든 간에 어차피 결과는 무효니까 둘 중에 유리한 거 고르면 되겠죠. 취소는 유효를 무효로 바꾸는 권리라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무효는 그냥 효력이 없는 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거라서 언제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랑 취소 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무효가 의사능력이었으니까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이 경합했다면 의사능력을 주장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겁니다.